혹시 쇼츠 보다가 몇 분, 아니 몇 시간 순삭된 경험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재미없어도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넘겨보게 되잖아요. 인스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넷플릭스는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뭐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밤새 정주행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주말이 통째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도파민 중독 때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도파민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우리 독서나 공부에 중독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틈만 나면 책을 펴고 주말이 순삭되는 그런 상태로요. 오늘은 도파민 시스템을 해킹해서 폰 중독을 독서 중독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중독된 것을 활용하라 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승재 선생님 아시나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물론 수학 과목 1타 강사이시기도 하지만 음식에 대한 식견이 또 상당하시잖아요. 근데 하필 그분의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프갤런에 중독돼서 한동안 연구실 퇴근할 때마다 거의 뭐 일주일에 3번씩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각종 방법을 쓰다가 결국 이 방법으로 깔끔하게 벗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중독의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일단 이 하프갤런을 파인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줄인 거죠. 그리고 파인트에서 또 제로 아이스크림으로 바꿨는데요. 이 제로 아이스크림 중에서 같은 사이즈로 된 그 쿠앤크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를 한 반 정도 올려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음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얼음을 찾습니다. 수분 보충도 되고 좋잖아요. 이게 웬 생뚱맞은 방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파민 시스템은 의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상을 받은 경험이 쌓이면서 회로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미 도파민 시스템이 잘 학습되어 있다는 뜻이죠. 새롭게 뇌를 학습시키는 건 어렵지만 이미 학습된 그 보상 회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만 그걸 갑자기 바꾸면 우리 뇌가 눈치채 버리겠죠? 이건 내가 알던 보상이 아니야 하면서 반발하겠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교묘하게 우리 뇌를 속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보상의 속성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자극의 형태를 살짝씩만 바꿔서 우리 도파민 시스템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지행동 치료 분야에서 흡연이나 알코올 같은 각종 중독 치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원리인데요. 중독의 대상을 한 번에 끊으려 하지 말고 보상의 강도와 형태를 서서히 바꾸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쇼츠 중독을 독서 중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 행동의 속성을 비교해 보는 거죠. 쇼츠는 어떻죠?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 형태의 콘텐츠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 스크롤 할 때마다 새로운 보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독서는 완주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내용의 자극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이 아니라 종이책이라는 전혀 다른 매체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자기 나는 이제 책 읽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부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단계적 전환이에요. 최소한의 속성만 하나씩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는 쇼츠 대신에 인스타 탐색 화면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뭐 둘 다 여전히 자극적이긴 하지만 뭐가 다르죠? 네, 바로 영상에서 사진과 글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는 웹툰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극적인 내용의 어떤 재밌는 웹툰으로요. 그러면 즉각적 보상에서 조금 더 지연된 보상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 후에 만화책 그리고 일반 책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계가 바뀌어도 그게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우유로 바꾸고 또 얼음으로 바꿨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만약에 거부감이 든다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더 미세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핵심은 이렇게 도파민 시스템을 속이지 못하면 중독의 대상을 옮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참고 애쓰는 것보다 즐거움이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옮기는 건 좋은데 그거 언제 다 옮기냐.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같이 곁들이시는 게 좋은데요. 정말 강력합니다. 뭐냐면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내 자신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권 사고 나면 어떻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든든한 마음이 들잖아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이상하게 그 한 주 동안은 괜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바로 도파민 때문인데요. 우리 도파민 시스템은 단순히 보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예상보다 더 좋을 때 혹은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을 때 반응합니다. 즉 예측 오류에 반응한다는 건데요. 그걸 강화학습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가 바로 이 도파민인데요. 우리가 받는 보상인 RT가 내가 현 시점에 예상한 그 가치 VT보다 클 때 그 차이만큼 도파민이 확 튀어오릅니다. 도파민 스파이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핵심은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불확실한 행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결과를 바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책을 읽으면 예상 가능한 루틴으로 끝나지만 만약에 독서 모임에 등록한다면 어떨까요? 모임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누가 내 생각에 공감해 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이때 이 예상 밖의 보상 가능성이 바로 마치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이 도파민을 자극하고 우리가 독서에 중독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매번 업로드할 때 그런 도파민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영상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아서 정말 도파민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 오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굳이 독서 모임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은 뒤에 그 내용을 SNS나 블로그에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떤 반응이 올지, 몇 분이 공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름이 바로 도파민의 원천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RLHF, 즉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인간의 피드백으로 강화 학습을 시킨다는 방식이에요. 가끔 챗GPT를 쓰다 보면 이 두 가지 답변을 동시에 보여주고 어떤 게 더 낫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 있죠.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바로 다음 버전의 RLHF 학습에 쓰입니다. 이런 인간의 피드백이 모델에게 보상 신호로 들어가면서 AI는 단순히 정답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좋아할 답변을 탐색하고 학습하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뇌의 도파민 회로와 유사한데요. 우리 뇌는 실제 보상보다 예상보다 좋았던 순간에 도파민을 터뜨리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 경로가 강화됩니다. 즉 LLM은 우리의 칭찬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은 도파민이 단순히 쾌락의 물질이 아니라 학습의 신호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뇌는 자극을 쫓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학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중독은 우리 뇌가 보상에 너무 잘 학습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도파민 회로를 교묘하게 재설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뇌과학과 AI의 교차점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